다 해보세요. 경찰서입니까? 학교 급식실에 지금 누가 있습니다. 불이 켜졌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학생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림자만 보여요. 소리도 들리고. 제발 빨리 좀 와주세요. 그렇지. 1983년 가을 경기도 청원군 석포리는 여느 농촌 마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학교까지는 비포장도로로 20분, 마을 어기 구판장에는 늘 같은 얼굴들이 모였고 저녁 6시면 온 동네가 고요해지는 그런 곳이었죠. 석포초등학교는 전교생 87명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1층 급식실에서는 매일 오전 11시 30분이면 국 끓는 냄새가 퍼졌고 아이들은 식판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그 급식실을 20년째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순덕 조리사였습니다. 이순덕 씨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6시면 출근해서 밥을 짓고 오후 2시면 설거지를 끝내고 돌아가는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왔죠. 동료들은 그녀를 말은 없어도 손은 빠른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순덕 씨는 항상 30분 먼저 왔어요. 우리가 7시에 출근하면 이미 쌀을 씻고 계셨죠. 당시 보조조리원이었던 정혜숙 씨의 증언입니다. 그해 9월 이순덕 씨에게는 작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잦아졌고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58세 여성이 조금 피곤해 보이는 것, 그것이 무슨 대수겠습니까? 9월 14일 목요일 이순덕 씨는 평소와 같이 급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날의 메뉴는 보리밥, 된장찌개, 멸치볶음이었습니다. 오후 1시 50분 그녀는 마지막 설거지를 끝내고 급식실 문을 잠갔습니다. 그것이 이순덕 씨가 급식실에서 일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9월 15일 금요일 새벽 한철호 경비원은 평소처럼 학교를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10분 그는 급식실 쪽에서 이상한 빛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불을 끄는 걸 깜빡한 줄 알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급식실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냄비 부딪는 소리, 물 흐르는 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 한철호 씨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죠. 그가 마스터키로 문을 열었을 때 급식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조리대 위에 깨끗이 씻긴 무 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가스레인지 위에 큰 냄비에는 물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식 일지가 펼쳐진 채로 놓여 있었죠. 9월 15일 메뉴 보리밥, 미역국, 계란찜. 조리 5시 시작. 누가 왜 새벽 5시에 급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걸까요? 9월 15일 금요일 아침 7시 정혜숙 씨와 다른 조리원들이 출근했을 때 급식실은 이미 이상한 분위기였습니다. 한 경비님이 문 앞에 서 계셨어요. 얼굴이 하얗더라고요. 한철호 경비원은 새벽에 목격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조리원들은 급식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씻긴 문은 그대로 있었고 물은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순덕 씨는 보이지 않았죠. 오전 7시 30분 학교 행정실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순덕 씨의 며느리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어젯밤부터 안 들어오셨어요. 혹시 학교에 계신가요? 김태수 교장은 당황했습니다. 이순덕 씨는 전날 오후 2시에 분명히 퇴근했습니다. 그렇다면 새벽에 급식실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란 말입니까? 오전 9시 간단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직원들은 학교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이순덕 씨는 없었습니다. 오전 11시 경찰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16일 토요일 새벽 5시 한철호 경비원은 또다시 급식실의 불빛을 목격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히 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는 곧바로 급식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그가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역시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감자가 깎여 있었고 파가 썰려 있었으며 급식 일지에는 새로운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9월 16일 메뉴 잡곡밥, 배추국, 김치, 조리 5시 시작. 토요일에는 급식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9월 17일 일요일, 9월 18일 월요일, 9월 19일 화요일. 매일 새벽 5시 급식실에 불은 켜졌고 조리 소리가 들렸으며 아무도 없는 급식실에는 준비된 식재료와 급식 일지만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의 홀령이 나타난대. 20년을 일한 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래. 귀신이 급식을 만들고 있다고. 학교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를 꺼렸고 조리원들은 급식실 근처에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9월 20일 수요일 김태수 교장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급식실 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밤새 경비를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9월 21일 목요일 새벽 이중으로 잠근 문은 그대로였는데도 급식실 안에서는 여전히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을 열자 또다시 조리된 음식의 흔적들, 그리고 급식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누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9월 21일 목요일 오전 청원경찰서의 이강민 형사가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꼼꼼한 형사로 이 이상한 사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순덕 씨의 동선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강민 형사는 이순덕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석포리 뒷산 아래 작은 단독주택, 그녀는 아들 부부, 손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영애 씨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했습니다. 시어머님은 9월 14일 목요일 저녁 6시쯤 집에 오셨어요. 저녁 식사도 하셨고 평소처럼 TV도 보셨어요. 그런데 밤 10시쯤 잠깐 산책 나간다고 하시더니 그대로 안 들어오신 거예요. 형사는 이순덕 씨의 방을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방 옷장에는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서랍에는 가족 사진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수첩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낡은 수첩을 펼치자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나타났습니다. 9월 15일 민수 생일 미역국, 9월 20일 영자 선생님 돌잔치 계란찜, 9월 25일 추석 송편, 아이들의 생일과 특별한 날들, 그리고 그날 만들어줄 음식 메뉴들이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년치의 기록이었죠. 시어머님은 아이들을 무척 아끼셨어요. 급식을 만들면서 늘 우리 아이들 잘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영애 씨의 증언에서 이순덕 씨의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아이들을 자식처럼 돌보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형사는 학교로 돌아와 급식실을 면밀히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급식 일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9월 15일부터 기록된 메뉴들, 그것은 모두 이순덕 씨의 수첩에 적힌 메뉴와 일치했습니다. 9월 15일 미역국 최민수 학생 생일, 9월 18일 계란찜 박영자 교사 아들 돌잔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강민 형사는 확신했습니다. 새벽마다 급식실에 나타나는 사람은 이순덕 씨 본인이라고. 하지만 왜 실종된 사람이 새벽마다 돌아와
아무도 먹지 않을 음식을 준비하는 걸까요? 9월 22일 금요일 형사는 새벽 4시부터 급식실 근처에 잠복했습니다. 그는 창문 너머로 급식실 안을 지켜보았습니다. 새벽 4시 50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5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새벽 5시 급식실 뒷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의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느린 걸음걸이, 구부정한 등, 그것은 분명 이순덕 씨였습니다. 형사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순덕 씨는 급식실 안으로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앞치마를 두르고 식재료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형사가 뒷문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려는 순간 들어오지 마세요. 이순덕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등을 돌린 채 그녀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형사는 멈춰섰습니다. 왜 이러십니까?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물을 씻고 칼을 들고 조용히 썰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더 이상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설명할 수 없는 슬픔과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이순덕 씨는 준비한 식재료들을 정리하고 급식 일지에 기록을 남긴 뒤 조용히 뒷문으로 사라졌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따라갔지만 뒷산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과연 이순덕 씨는 무엇 때문에 매일 새벽 급식실로 돌아오는 걸까요? 9월 23일 토요일 이강민 형사는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언한 사람은 박영자 교사였습니다. 순덕 씨는 제 아들 돌잔치 때 직접 미역국을 끓여주셨어요. 학교에서 먹으라고요. 저는 조리사분이 그런 것까지 해주시는 줄 몰랐어요. 김태수 교장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순덕 씨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각이나 결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프신 날에도 출근하셨죠. 아이들 밥은 제가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요. 한철호 경비원의 증언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순덕 씨는 가끔 저녁 늦게까지 남아 계셨어요. 내일 아이들 많이 먹을 거니까 미리 준비한다면서요. 특히 9월 들어서는 더 그랬어요. 형사는 달력을 펼쳐놓았습니다. 9월에는 아이들의 생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또한 9월 말에는 추석이 있었죠. 혹시 순덕 씨가 9월 초에 이상한 행동을 하신 적 있습니까? 정혜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9월 5일쯤이었을 거예요. 순덕 씨가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제가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라고만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때부터 표정이 어두워지셨어요. 형사는 즉시 석포리 보건소를 방문했습니다. 1983년 당시 작은 농촌 마을에는 큰 병원이 없었고 대부분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순덕 씨는 9월 3일에 보건소를 방문했고 이후 청원군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형사는 청원군 중앙병원을 찾았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당시 담당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는 소견이었죠. 형사는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20년 동안 돌보았던 아이들, 9월에 생일을 맞는 아이들, 추석을 앞둔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집을 떠나 숨어 지내며 새벽마다 급식실로 오는 걸까요? 형사는 이순덕 씨의 며느리를 다시 만났습니다.
9월 초에 시어머님이 병원에 다녀오신 후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김영애 씨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이제 일을 못할 것 같다. 아들아,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저희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푹 쉬시면 되죠라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님은 계속 미안하다,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형사는 깨달았습니다. 이순덕 씨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병원비와 간병의 부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로 가족들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만들었던 급식, 자식처럼 아꼈던 아이들, 그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1983년 9월, 전화도 귀하고 CCTV도 없던 시대, 한 여성의 사랑과 희생은 미스터리로만 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찾아야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도 이해했습니다. 과연 이순덕 씨를 찾아내야만 하는 걸까요? 9월 24일 일요일 마을 사람들의 증언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숙 구판장 주인 52세. 9월 15일 아침 6시쯤이었어요. 구판장 문을 열려고 하는데 순덕 씨가 지나가시는 걸 봤어요. 평소와 달리 등산복 차림이었고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계셨어요.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잠깐 산에 다녀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마을이장 김정수 61세. 순덕 씨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착했어요. 20년 전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웠죠. 학교 조리사 일로 가족을 먹여 살렸어요. 아들이 장가갈 때도 손자가 태어났을 때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셨어요. 최민수 석포초 5학년 10살. 순덕 할머니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작년 생일 때 급식 시간에 제 앞에 미역국을 하나 더 주시면서 민수야, 생일 축하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엄마도 아빠도 제 생일을 잊었는데 할머니는 기억하고 계셨어요. 석포리 의용 소방대원 조성호 38세. 9월 17일 새벽 뒷산 순찰을 돌다가 산 중턱 폐가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어요. 가까이 가보니 작은 불을 피워놓고 누군가 있었어요. 멀리서 봤는데 여자분 같았어요. 하지만 가까이 가니 사라지셨더라고요. 박영자 석포초 교사 35세. 순덕 씨는 항상 아이들 이야기를 물어보셨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잘 먹었어요? 요즘 아이들 감기 걸린 애 없어요? 민수는 요즘 밥 잘 먹나요? 그런 걸 물어보셨죠. 저는 순덕 씨가 조리사가 아니라 87명 아이들의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한철호학교 경비원 62세. 9월 23일 새벽에도 봤어요. 순덕 씨가 급식실에서 나와 뒷산으로 올라가시는 거리요. 따라가려고 했는데 제 나이에는 산을 오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확실히 봤어요. 순덕 씨 맞았어요. 증언들은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뒷산 어딘가에 숨어 지내며 새벽마다 학교로 내려와 급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이강민 형사는 9월 25일 월요일 본격적인 산수색을 결정했습니다. 의용 소방대원들과 함께 뒷산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오후 3시 산 중턱의 오래된 폐가에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비닐 천막, 담요 한 장, 그리고 물통 하나. 천막 안에는 이순덕 씨의 옷가지와 약봉지가 있었습니다. 진통제였죠. 하지만 정작 이순덕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9월 26일 화요일 새벽 5시 형사는 다시 급식실에서 잠복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시 이순덕 씨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형사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순덕 씨, 이제 그만하시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순덕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한 달 만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형사님, 9월 30일까지만요. 추석까지만 제가 급식을 만들게 해주세요. 가족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 가봤자 소용없어요. 이순덕 씨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얼마 못 삽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형사님, 제가 20년 동안 아이들 밥을 해왔어요. 단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갑자기 사라지면 9월에 생일인 아이들은요? 추석에 떡을 기다리는 아이들은요? 형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마지막까지 제 일을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남기고 이순덕 씨는 다시 조리대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형사는 그녀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형사는 김태수 교장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9월 30일까지 순덕 씨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둡시다. 교장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학교는 조용히 이순덕 씨를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새벽 5시 그녀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야위어가는 몸으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9월 28일 생일인 학생 3명을 위한 미역국, 9월 29일 김치찌개와 두부조림, 9월 30일 추석을 앞두고 송편과 잡채. 아이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누군가가 새벽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요. 10월 1일 토요일 새벽 이순덕 씨는 마지막으로 급식실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오래 급식실을 청소했습니다. 조리대를 닦고 냄비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습니다. 새벽 6시 30분 그녀는 급식 일지의 마지막 페이지에 글을 남겼습니다. 20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주세요. 조리사 이순덕.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급식실을 떠났습니다. 10월 2일 일요일 오후 뒷산에서 이순덕 씨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폐가 옆 나무 아래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미 의식이 없었죠. 그녀는 청원군 중앙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0월 5일 수요일 새벽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향년 58세였습니다. 10월 8일 석포초등학교 강당에서 작은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전교생 87명과 교직원, 마을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때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순덕 할머니가 마지막까지 자신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민수 학생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 생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해요. 박영자 교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씨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였어요. 장례 후 급식실은 한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하지 않았죠. 이순덕 씨의 흔적이 너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1984년 새로운 조리사가 부임했습니다. 1990년 급식실이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2000년 석포초등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폐교 위기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2013년 석포초등학교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30년이 흘렀지만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순덕 씨를 기억했습니다. 새벽마다 불 켜지던 급식실 이야기 기억나? 순덕 씨가 마지막까지 아이들 밥 만들었다며. 하지만 그것은 점점 전설이 되어 갔습니다. 젊은 세대는 그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귀신이 급식을 만들었다고? 그게 말이 돼? 시간이 흐르며 진실은 희미해졌습니다. 2013년 10월 폐교가 된 석포초등학교 건물을 철거하던 중 작업자들은 급식실 천장 다락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급식 일지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1983년 9월의 급식 일지에는 이순덕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지는 폐기물과 함께 버려질 뻔했습니다. 30년이 지나 그 시절의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남아 있었을까요? 2023년 가을, 40년이 흘렀습니다. 서울의 한 다큐멘터리 제작사에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최민수 50세 회사원이었습니다. 저는 1983년 석포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때 제 생일을 기억해 주셨던 급식 할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꼭 세상에 알리고 싶습니다. 제작사는 흥미를 느꼈고 취재팀을 석포리에 보냈습니다. 2023년 10월 취재팀은 옛 석포초등학교 터를 찾았습니다. 학교 건물은 이미 철거되어 빈터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은 여전히 그대로였죠. 취재팀은 남아있는 마을 어르신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정혜숙 씨 92세는 여전히 건강했습니다. 순덕이, 그 친구 참 불쌍했지. 마지막까지 아이들 걱정만 했어. 자기 몸은 돌보지도 않고. 한철호 씨는 2010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일기장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1983년 9월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도 순떡 씨를 봤다. 점점 야위어 가시는 모습이 안타깝다.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 하지만 순떡 씨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신다. 그저 아이들 밥만 만들고 싶어 하신다. 박영자 교사 75세는 서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취재팀을 만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 씨가 돌아가신 후 저는 교사로서 더 노력하게 되었어요. 한 사람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까지 헌신할 수 있다는 걸 봤으니까요. 최민수 씨는 현재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제 생일에 순덕 할머니가 주신 미역국 맛을요.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아이들의 생일을 절대 잊지 않아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취재 과정에서 제작팀은 청원경찰서 자료실에서 1983년의 사건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당시 수사를 맡았던 이강민 형사는 201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수사 노트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 사건 해결됨. 하지만 이것을 사건이라고 불러야 할까? 한 사람의 사랑을, 희생을, 헌신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하는가? 2023년 11월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순덕 씨의 손자 이준호 40세가 보관하고 있던 할머니의 유품 중에서 한 통의 편지를 찾아낸 것입니다. 편지는 1983년 9월 14일 이순덕 씨가 집을 떠나기 전날 밤에 쓴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자에게 정말 미안하다. 엄마가 할머니가 이렇게 떠나게 되어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병원비도 많이 들 거라고. 나는 너희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아. 하지만 한 가지만 더 하고 가고 싶었어. 20년 동안 나는 매일 아침 우리 아이들 밥을 만들었어. 87명의 아이들이 나한테는 모두 손자 같았어. 민수도 영희도 철수도 모두 내 아이들이었어. 9월에는 생일인 아이들이 많아. 추석도 있고
나는 그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밥을 해주고 싶었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 그래서 잠깐만, 정말 잠깐만 시간을 주면 좋겠다. 9월이 지나면 돌아올게. 아니, 어쩌면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괜찮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20년은 급식실에서 아이들 밥을 만들던 시간이었어.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여한이 없어. 아들아, 며느리야, 그리고 우리 손자야, 건강하게 잘 살아다오. 나는 너희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어. 그리고 우리 87명 아이들도 사랑했어. 1983년 9월 14일, 엄마 순덕이. 편지를 발견한 이준호 씨는 40년 만에 할머니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그냥 도망가신 줄 알았어요. 왜 아무 말도 없이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 편지를 보니 할머니는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하고 계셨던 거네요. 2023년 12월 옛 석포초등학교 터에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곳에서 20년 동안 87명의 아이들을 사랑했던 조리사 이순덕을 기억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한 달은 사랑의 기적이었습니다. 제막식에는 옛 석포초등학교 졸업생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50대가 된 그들은 40년 전의 급식 할머니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민수 씨는 자신의 두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빠를 기억해준 할머니가 계셨단다. 할머니 덕분에 아빠는 너희를 더 사랑할 수 있게 되었어.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순덕 씨는 어떻게 아무도 모르게 매일 새벽 급식실에 들어갔을까요? 이중으로 잠근 문은 어떻게 열었을까요? 2024년 1월 석포초등학교 철거 당시 작업반장이었던 사람이 제작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급식실 뒤편에 오래된 환기구가 있었어요. 사람 하나 겨우 기어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죠. 당시에는 그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거기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수수께끼도 풀렸습니다. 이순덕 씨는 작은 환기구를 통해 급식실로 들어갔고 안에서 문을 열어나갔던 것입니다. 아픈 몸으로 좁은 환기구를 기어서 그 고통을 견디면서까지 그녀는 아이들을 위한 밥을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2024년 가을 다큐멘터리 소리 없는 등불 이순덕 이야기가 방영되었습니다. 방송 후 전국에서 수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우리 학교 급식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어요. 한 사람의 사랑이 이렇게 오래 남는 거군요. 진짜 미스터리는 귀신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었네요. 방송을 본 한 시청자는 석포리를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1983년 당시 석포초등학교 학생이었던 김영수 51세 씨였습니다. 저는 9월 18일이 생일이에요. 그날 급식 시간에 순떡 할머니가 따로 미역국을 더 주셨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해요. 할머니의 손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김영수 씨는 현재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는 할머니 덕분에 교사가 되었어요. 누군가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배웠으니까요. 2024년 10월 5일 이순덕 씨의 41주기 추도식이 석포리에서 열렸습니다. 손자 이준호 씨는 할머니의 묘소 앞에서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이해했어요. 할머니는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사랑하셨던 거예요. 할머니의 사랑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그날 옛 석포초등학교 졸업생 5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급식실이 있던 자리에 촛불을 켰습니다. 50개의 촛불이
40년 전 새벽마다 켜졌던 급식실의 불빛을 기억했습니다. 2024년 11월 교육부는 숨은 교육자 발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의 이야기가 계기가 되었죠. 전국의 급식 조리사, 경비원, 행정직원 중에서 헌신적으로 일해온 사람들을 찾아 감사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처럼 우리 주변에는 빛나지 않지만 소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40년이 지나서야 한 사람의 사랑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순덕 씨는 왜 마지막까지 급식실로 돌아갔을까요? 그것은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20년 동안 사랑했던 아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아픈 몸으로 산을 내려오고 좁은 환기구를 기어서 들어가고 새벽 어둠 속에서 혼자 밥을 짓고 그 모든 고통을 견디게 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1983년 가을, 설명할 수 없는 미스터리로 시작된 이야기는 결국 가장 인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 마음이 40년이 지나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2025년 현재 석포리의 기념비 앞에는 늘 누군가가 놓고 간 꽃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이순덕 씨를 기억합니다. 당신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새벽 5시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에도 누군가는 누군가를 위해 일합니다. 급식실의 조리사, 학교의 경비원, 병원의 청소부, 새벽 배달을 하는 사람들. 그들의 사랑은 소리 없지만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순덕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고 싶은가? 40년 전 새벽 아무도 없는 급식실에서 켜졌던 등불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앞으로도 계속 빛날 것입니다. 누군가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서 미스터리의 진실, 귀신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따뜻합니다. 과연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